됐어요. 됐습니다. 저 엿됐어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나이 42에 애도 한 명 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에 오는 길에 빵을 좀 사려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사서 시원하게 얼굴을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까였네요. 자, 여하튼 기분이 묘하네요. 사실 잘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라면 대본을 잘 써놓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나 회사 잘려서 슬프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아직 회사에 남아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무슨 제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이 뭘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아직 회사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하기.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잘린 게 아니에요. 뭐 단순히 회사를 많이 잘려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걷던 길에서 완전히 좀 내팽개쳐지는 경험을 이미 한 10년 전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집안 문제도 좀 있었고 개인적인 상황도 많이 겹쳐서 제가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는데 사실상 말이 육아휴직이지 육아휴직이 끝내고 복직을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동료들과 이별주를 마시고 대리기사님 뒤에서 펑펑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부끄럽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이라고 해봐야 30 초반이니까 그리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업계가 워낙 생명도 좀 짧고 거기다가 이거 이야기하면 긴데 제 커리어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사회 첫 발을 좀 다른 이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좀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창업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어떤 포트폴리오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몇 년 뒤, 한 2, 3년 뒤 복직을 하긴 했어요. 그럼 제가 이 공백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기. 그런데 말이 좋지 저는 좀 이상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투자한다고 해서 단타 매매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생아를 포대기에 업고 그렇게 주식 단타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노답이네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또는 평범할 때의 나를 기준으로 나의 밑바닥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저 역시도 제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돈이 없고 직장이 없으니까 뭐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나 뭐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육아 유튜브도 같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록하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은데 잠을 한 3시간? 한 4시간? 평균? 그렇게 자면서 한 1년 가까이를 보냈었거든요. 육아 유튜브를 촬영한 게 어떻게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촬영했다기보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생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어찌 보면 기록을 하던 사람인데 집에서 애만 보면서 있다 보니까 자신을 좀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촬영을 했죠.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좀 있었어요. 구독자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하고 좀 맞았는지 그 아빠 육아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떻게 알고서 뭐 KBS, MBC, SBS 뭐 방송 3사도 마찬가지고 뭐 매거진에서도 출연 제의나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무섭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떤 대단한 신념이나 어떤 아빠가 육아하는 거에 대해서 큰 철학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제 월급보다 당시 아내 월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보는 것보단
제가 차라리 애를 보는 게 더 나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봤는데 이게 자꾸 촬영 전에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좀 뭔가 거창한 많은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한 10년 전쯤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주식 단타를 치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고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유튜브 촬영, 육아 유튜브 촬영으로 뭐 성공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은커녕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쓸 것만 다 썼죠.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한 8년, 9년?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잘리게 되었어요. 그때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끝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저를 받아줄 곳이 이제 없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힘드냐? 솔직히 안 힘들거든요. 뭐 여유로워서 안 힘들다기보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 주식 투자. 제가 무슨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지금 회사가 잘려도 아무렇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절대로 아니죠. 그럼 이 짓거리 할 필요도 없죠.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다만 하루아침에 월급이 끊기든 무슨 일이 닥치든 옛날처럼 그런 막막함은 없다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조금씩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지금 다시 없을 상승장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요만큼 있습니다. 뭐 그건 그 나중에 하락장이나 닥쳐봐야 알겠죠. 자, 여하튼 결과적으로 완전히 맨몸으로 야생에 뛰어들 때의 그런 기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큰 실수들을 잡아줘요. 제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잘리거나 뭐 나오게 되면 무슨 선택을 하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옛날에 저처럼 어떤 리스크 높은 방법을 택하려 하겠죠. 뭐 장사나 사업이나.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뭐 돈을 투자한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큰 실수가 그 월급이 끊겼다는 막막함에서 보통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사업이 엎어지면서 그걸 빠르게 재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를 겪어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막막함이나 불안함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로서 성과로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뭐 이것저것 내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생계가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불안함이나 막막함도 되게 커요. 지금까지는 누가 시킨 일,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산적인 활동은 자신이 알아서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직장이 있든 없든 누가 나한테 시키든 아니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퍼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들을 아직 회사에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껏 영상들에서 많은 말을 했었지만 뭐 방법적인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뭐 단타 매매를 한다든가 뭐 적립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투자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경험. 뭐 많이 사고 팔아라 이런 것보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주가가 출렁출렁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돈도 같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같이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일 거거든요.
그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봐야 해요. 링 밖에 있을 때는 원래 말은 쉬워요. 오늘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보는 건 참 쉽죠. 왜 거기서 왜 그런 실수를 했냐. 볼 때는 남한테 훈수를 둘 때는 참 모든 게 쉬워요. 그런데 뭐 떨어져도 버티면 되지. 뭐 존버하면 되지. 공포에 사면 되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땐 좀 팔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액수가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나한테 큰 돈이라면 이야기의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남이 큰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땐 내가 코미디 장르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참 좀 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면 그게 그리 큰 손실이 아닐지라도 되게 장르가 공포, 막 스릴러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려요.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이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리면 또 살려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여하튼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아끼든 월급을 받든 그 중에 한 여윳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80%는 적립식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20%는 사팔사팔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단타도 해보시고, 뭐 테마주도 매매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패할 거거든요. 물론 개 중에 정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3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잠도 안 자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잘 때 빼고 먹을 때 빼고 뭐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 때도 뭐 먹을 때도 주식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아니 어차피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20%는 사팔사팔 하냐. 그냥 100%다 장기 투자하면 되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맞아봐야 돼요. 20%로 사팔사팔을 하다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날려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커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성해서 꾸준히 잘 이어가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계실걸요? 이게 지금 뭐 말장난이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들,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매달 꼬박꼬박 모아서 자기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한 10년, 20년, 30년까지 모아서 퇴사 후 직장이 없을 때 경제적 자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조금 자유롭다? 저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진짜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뭐 지난 백테스트를 가져와서 뭐 20년, 30년 평균 수익률을 봐라. 뭐 이렇게 20년, 30년 모으면 얼마가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숫자입니다. 숫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머리로 퇴사를 당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와 제가 경험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저희는 그 기간 동안 반드시란 말은 좀 위험하기도 한데 엄청난 폭락을 겪을 거예요. 운이 나쁘면 한 번, 뭐 두 번, 세 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불과 3년 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나이에 AI한테 밀려서 회사를 잘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뭐 다른 사유를 생각은 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가진 돈의 한 20%는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돈으로 남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부터 고꾸라져도, 그리고
나스닥도 한때 한 16년 정도 횡보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앞으로 굉장히 긴 횡보장이 다가온다 했을 때 적어도 깡통 차진 않겠다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이 자산시장이 그렇게 안 무서워져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갔을지언정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사실은 아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아까 여유 자금의 80%는 이미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을 테니까 뭐 내 삶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피해는 아니겠죠. 자, 투자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기록하기. 이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촬영을 꼭 해보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하고 와서 남는 시간에 이게 뭐 대본 쓰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거든요. 특히나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많이 들이다가 실패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도전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져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이 생겨버리니까 아예 다른 도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주식처럼 작게 시작해보세요. 네이버 블로그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좋고 스레드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자신의 생각을 대충 자주 써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공개적으로 하세요. 온라인에. 일기장 쓰듯이 자신만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이렇게 막 이 말 저 말 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도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간을 겪다 보면 자신 안에 어떤 흐름이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후회나 어떤 아쉬움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간절히 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인생 선배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요만큼이라도 살아보니까요. 삶에서 다시 살아보는 경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바로 기록하기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지? 이처럼 나라는 사람을 한 발 떨어져서 보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리는 순간 자신을 증명할 것들이 사라져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잘해왔고 또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제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요. 아이가 종종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아빠 심심해. 이런 말들요. 이제 그러면 저는 너 그림 그리기 좋아하잖아. 그림 그려봐. 라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너 이 맛 좋아하지? 한번 먹어볼래? 라는 걸 이렇게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선택의 시간과 폭을 좁혀주는 역할을 제가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른인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지도 않고 선택의 폭과 시간을 줄여주지도 않죠. 간접 경험을 통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것들이 바로 저에게 어른의 역할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있을 때는 상사가 됐건 아니면 어떤 집단이 되었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회사 밖으로 내팽개쳐진 어른은 때로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내비게이션 같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황을 젊을 때 하면 특권인데 나이 먹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은 무조건 기록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기와
기록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또는 블로그, 뭐 스레드, 난 시간이 없는데 라는 분들. 그런데 결혼을 해보셨거나 애를 낳아 보신 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그 준비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 준비, 뭐 아빠가 될 준비, 준비라는 게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아내가 좀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지, 저 혼자 고민했더라면은 저는 아직도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시작을 해보세요. 작게 작게라도요. 회사 밖을 나와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그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쪼들리는데 그것보다 내 자신이 되게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그냥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덕지덕지 노출시켜 놓고 싸우는 꼴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회사 안에 있을 때, 어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처럼 이렇게 잘리기 쉬운 시대,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해고당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어떤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더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물론 저야 이미 끝난 몸이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별로 정신이 없어요. 회사가 잘린 것도 있고, 이렇게 얼굴 처음으로 공개하고 영상을 찍는 것도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말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놀라시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뭐 어떤 의미로는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하튼 저는 지금까지 사자, 판다, 부엉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내용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요즘 구글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제재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 채널이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채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도 한 이유기도 한데 주식 이야기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 인생에서 주식을 빼놓고는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관심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는 반드시 하겠지만 뭐 인생이라던가 돈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식 사자, 주식 판다라는 채널은 세상 밖 판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여하튼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차차 나아지겠죠. 그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